군자. 군자란 말도 좋고요. 군자. 네, 리더죠. 임금 같은 사람. 남 리더 할 수 있는 사람. 저는 불교의 보살이란 말도 좋다고 봐요. 깨달은 중생. 중생 속에서 깨달아 있기 때문에 중생의 리더라는 소리예요. 보살이. 중생의 리더. 그렇죠. 국민들의 리더. 우리말로 선비도 좋아요. 이건 우리말입니다. 그 단죄 선생은 이게 신선선자, 옛날 선배, 무리배자니까 신선들 무리, 선인들 무리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는데, 그러면 이제 한자에서 온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어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입니다. 그러니까 선비란 말을 잘 쓰면 좋아요. 근데 이것도 다 이게 한계가 있는 게, 군자 그러면 너무 딱딱한 도덕주의자로 보이고, 보살 그러면 또 너무 이제 그 불교적인 냄새가 나고, 선비 그러면 또 조선 딱딱한 유교에 굳어진 선비를 생각하니까 이 재미가 없어요. 다만 그래도 이 말들을 씁니다. 더 좋은 말이 생각나면 또 한번 또 만들어 보죠. 현재로서는 아무튼 이런 존재들이 이제 인간 중에 리더인데,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. 양심이에요. 사람 마음 안에. 오늘은 유교적으로 한번 해볼까요? 사랑과 정의.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세요. 사랑과 정의, 예절과 지혜. 이 동서남북이 된다는 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힘을 받쳐준다는 얘기죠.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, 정의만 있어도 살벌하고, 사람을 이해하면서 정의로워야 되고, 정의로우면서 또 사랑을 해야 되고, 상대방을 진심으로 나랑 둘러보지 말아야 되고, 그러면서도 따끔하게 또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고, 선악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, 그러면서도 반드시 예절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, 예절로 표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표현하는 그게 진짜로 옳은 건지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명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거 어려워요. 이 네 개가 균형을 이루는 중에 우리가 양심에 맞는 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. 이 네 개가 균형을 이룰 때만 진선미가 다 만족해요. 이 가운데 신이라는 건 이게 항상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항상 그러게 잡아주는 힘을 성실 그럽니다. 인의지를 항상 하는 힘. 근데 이 네 개가 찢어진 게 아니라 다 해서 양심 하나예요. 여러분 양심 하나가 작동할 때 이런 결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. 결들이 펼쳐진다는 거죠. 움직인 건 양심 하나인데 이 5가지 결이 펼쳐진다는 거예요. 거기에 하나 더 보태보면 경이라고 하는 깨어있음, 유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까지 해야지 온전해지죠. 늘 깨어있으면서, 그렇죠? 늘 깨어있으면서, 늘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면서, 늘 정의로우면서, 늘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면서, 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면서, 늘 성실한, 이게 여러분 양심의 모습입니다. 양심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셔야 돼요. 우리 양심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하면 군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이렇게 선비가 되는 겁니다. 이분들은 이제 결국 뭐냐? 요 6가지 기술을요, 양심이 갖고 있는 이 6가지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. 얼마나 잘 쓰느냐가 영성지능이라는 거고요. 요게 여러분의 지능이에요. 요거 얼마나 할 줄 아시는지. 요리 지능이 있겠죠. 요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. 음악 지능, 음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지. 양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지능이 영성지능이라면 여러분은 요 6가지 항목으로 여러분의 지능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. 깨어 있는지.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보죠. 한 사안을 여러분 처리하실 때 막연하게 깨어 있냐고 하면 모호하잖아요. 여러분 한 사건을 처리하실 때 깨어서 처리하십니까? 상대방 입장까지 진심으로 배려하면서 처리하십니까? 피해 안 주려고 정의롭게 처리하십니까? 상대방 입장을 잘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절에 맞게 처리하십니까?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분석한 뒤에 처리하십니까?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까?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니까? 이 6가지를 체크하면, 그리고 늘 깨어 있는지, 아무튼 이렇게 6가지를 체크하시면요,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양심적인지 아닌지가 나와요. 처음에는 모호해요. 이건 뭘 배워도 그래요. 무슨 기술 하나 배워도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하는지 마는지 몰라요. 운전 배워도 뭘 배워도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몰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학원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도대체 이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배웁니다. 처음에는. 하다가 실전 뛰고 하다가 이제 실전 속에서
진짜 자신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운전 하나만 해도 내 차를 장악했다. 차 움직임의 모든 걸 내가 장악했다. 이 느낌이 드실 때 스스로 뭔가 뿌듯하시겠죠. 내가 뭔가 하나 얻었군. 이 느낌이 드셔야 여러분은 군자, 보살, 선비가 될 수 있어요. 그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. 인간관계 속에서 양심을 구현해 봤더니 할만하더라 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. 내가 판단해서 내가 처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경영해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도를 알겠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군자, 보살, 선비의 경지에 들어가십니다. 여기 안에서 이제 또 레벨이 갈리겠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되면 어디입니까? 그래서 화엄경으로 치면 일지보살. 일단은 됐다. 이 논어로 말하면 지우학, 학문에 확고한 뜻이 섰다. 이제 죽어도 못 나요.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. 할 줄 알았기 때문에. 그래서 운전도 언제 뜻이 서냐면요. 운전 장악했을 때죠. 내가 이제 해볼만 할 때. 아, 이 정도면 이제 하겠다. 그럼 이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뜻이 선다는 건요. 이제 웬만큼 할 수 있을 때입니다. 유교에서 말한 그 뜻이라는 거는 확고한 뜻이에요. 이제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뜻. 그게 언제 서냐면 그 방향으로 노력해서 내가 입문했을 때요. 진정한 입문.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그때 여러분이 진짜 뜻이 섭니다. 그래, 이거로만 계속 가면 나는 성인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. 근데 지금은 뜻이 확고하지 않다는 얘기는요. 마음은 뭐 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일 처리할 때, 조그만한 일이라도 일 처리할 때 금방금방 이런 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죠. 확고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잘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이걸 구현하고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심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뜻이 확고해진다는 건요. 웬만큼 할 줄 알 때입니다.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바랄 때. 그래서 맹자가 그 말 하잖아요. 수행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선한 사람인데 그 단계가 양심을 잘하려고 바라는 사람이 선인이고 신인, 확실히 그 믿을 만한 사람이면 양심을 진짜로 그 사람은 하더라 하고 믿을 만한 사람 단계가 그 다음 단계다 하면 그 선인에서 신인 가는 단계가 이거예요. 여러분 처음에 이걸 잘하고 싶어서 바라고 그런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진짜 이제 뜻이 아주 불변으로 확고해질 때라는 건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를 갖추게 될 때예요. 이 능력을 하게 될 때. 그러면 진짜로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뜻이 섭니다.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군자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2-13에 보면 행동이 말보다 앞서야 한다. 이건 공자님 얘기가 아니고 자공 얘기인데요. 자공이란 제자가 자공이 이제 군자에 대해서 공자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. 어떤 존재냐? 그러니까 공자님이 먼저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이 그 뒤를 따르게 하면 된다. 이제 자공이란 제자한테 좀 맞춰서 얘기해 준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보편적인 얘기를 우리가 뽑아내서 들으시면 되겠죠. 자공이란 제자가 좀 말이 좀 앞섰나 보죠. 이렇게 추적해 볼 수도 있어요. 그 제자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공자님은요, 이거 양심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제자가 와서 물어보면 어떤 제자한테는 너는 꼭 생각을 좀 하고 말해. 라고 하는 분, 행동해. 그럼 이거 맞춤형이에요. 너는 양심을 고민만 하지는 않는다. 그러면, 너무 막 해버린다. 그러면 생각 좀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. 어떤 제자가 오면요, 하라 그래요. 빨리 하라고. 실천하라고. 왜냐면 그 친구는 생각만 하고 잘 안 하는 친구면 빨리 해보라고. 양심은 하는 거다 그러고 이쪽한테는 양심은 잘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. 양심이라는 건 이게 다 맞아야 양심이죠. 판단도 잘해야 되고 빨리 실천도 해야 되고 그게 사랑과 정의를 이배해서도 안 되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양심의 어떤 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뭡니까? 행동이 먼저 해야 된다. 말은 그 다음이어야 된다. 왜냐?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이루어지면요. 보세요. 이게 성실해야지 믿거든요. 그럼 보세요. 말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는 게 성실입니다. 그래야 남한테 신뢰를 줘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하면요.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. 말로만 하고 결과를 못 보여주면 사기꾼입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
하고 말을 해라, 차라리.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너가 양심의 달인이 되려면 너는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얘기를 해줬겠죠.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병통이니까 우리도 새겨 들으면 되는 겁니다. 말만 앞서기가 쉬우니까 일반 사람들도 행동 먼저 하라. 차라리 말이 그 뒤를 따르게 해라.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해라. 근데 이거 일상에서 보면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? 나 뭐 하고 싶어. 말만 자꾸 하는 거죠. 나 뭐 하고 싶어.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그러거든요. 좀 하면서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말만 몇 년째 듣자니까 못 듣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. 양심이 안 맞죠. 판단을 바르게 했다면 하는 건데 왜 저 친구는 자꾸 말만 하고 하지 않을까. 그러면 비양심적인 게 돼요. 이런 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2-14는요. 두루 사랑하되 편애하지 마라.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거 유명한 얘기라 이거는 좀 적어. 여기 아까 조선시대 얘기랑 딱 통하네요. 신기하게. 군자는 주. 예, 주하되 비는 하지 마라. 주는 하라. 이게 군자입니다. 예. 소인은 꼭 소인, 이제 욕심의 달인들하고 반대가 되니까 비교해서 말해줍니다. 소인들은 비는 한데 주는 안 한다. 뭘까요? 비랑 주가. 요거 다 사람입니다.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. 파당지 있는 거예요, 이게. 주는요, 두루주자죠. 이게 원래 담장인데요. 담장을 사방에 친 겁니다. 이게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집 사방으로 담장을 두르겠죠. 담을 두른 거예요. 빙 두른 담을 말해요. 그래서 군자는 보편적으로 두루 사랑하지 특정인들하고 파당짓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게 당파를 원래 하면 안 되죠, 사실. 유교 본 이념에서는 당파를 허용 안 해요. 왜냐하면 황극이 제대로 썼으면 임금이 진정한 성인군주라면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홍범구주에 제대로 된 정치가, 대동정치가 펼쳐지고 왕도정치가 펼쳐진다면 탕탕평평할 뿐, 왕도가 확 튀어 있을 뿐, 왕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양심의 빛이 백성들한테 사방으로 쫙 비치지 당파가 져가지고 그게 쪼개지지 않는다 하는 게 거기서 탕평책이라는 말을 가져오거든요. 그 홍범구주에서 영조나 정조가 왜 홍범구주처럼 우리나라는 안 될까? 왜 이렇게 당파가 찢어져 있을까? 임금이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돼요. 근데 그러려면 전제가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안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싸우게 된 거죠. 또 신하들도 라인이 서게 되잖아요. 사람이 모이면. 그럼 태계 제자가 과거에 등용해서 요직에 차지하면 또 서인 율곡의 제자가 못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 라인을 심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는 제한돼 있고 벼슬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온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과거만 공부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죠.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다양하잖아요. 근데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금 만약에 공무원 시험만 보고 있다고 치면 무섭지 않습니까? T1은 빤한데 전국 엘리트가 다 공무원 시험만 보고 있는 격이에요. 조선은 살벌한 거예요. 자리는 일자리는 빤한데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빤한데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 하나가 위에 들어가면요 자기 학파 사람들을 또 싹 밑에 되도록이면 등용시켜주고 싶겠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. 그 티오 때문에 당파는 결국 티오 때문에 계속 이제 커진 거다. 벼슬자리 때문에 그렇고 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생깁니다. 현실 따라 생기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래야 돼요. 율곡도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잖아요. 그래도 공정하려고 하고 우리 편만 들어주려고 나랑 친하다고 해서 편 들어주지 말아야겠다. 요 마음을 먹고 덤빈 거잖아요. 그 일을 처리해 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 이 태도가 없으면요. 지금 민주주의 사회도 정당 정치도요. 절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 정당의 그 정치인들이 요 생각 없다면요. 나는 백성을 생각하지 우리 당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요 의식이 없다면 그 정당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일걸요. 꼭 무슨 공산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. 자기 당만 생각하는 당은요.
국민들한테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. 그렇죠? 자기 당만 살려고 하는 건 암세포죠. 우리가 정당제도를 지지해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건 백성들 위해주라고 우리가 뽑아준 건데 그 사람들 마인드가 딱 백성들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살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오히려 국민의 영양분을 빨아가겠죠. 그쪽에서. 그런 거 생각하시면 군자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하는 거 아시면 이런 군자들을 정치인으로 올려보내면 정당제가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서로 합심하겠죠. 마인드가 이러니까. 근데 이 마인드가 이러지 않고 이렇다면요. 우리 편만 좋아하고 두루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사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당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반대하겠죠. 국익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우리 편한테 해가 되니까 반대하는 거죠. 이렇게 호리피해의 존재들은 자기 편만, 자기 사람, 자기 가족만 챙기고 군자들은 국민 모두를, 인류 모두를 보편적으로 챙긴다 하는 이 사상입니다.